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령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11주기를 추모하며 이 땅에 더 이상의 대형 참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안녕하십니까. 오늘 질문 순서를 바꾸게 됐는데 바이든 날리면 이어서 또 계엄은 했지만 경고용이라는 멘트에 이어서 엄청난 인터넷 밈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세요? 장관님?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참 문제네요.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수행하는 이런 소송에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무부 최고의 참모이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정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법조인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지명이지 지명이 아닙니까? 임명과 다르다는 취지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 청문회 지명을 분명히 법적으로 지명을 얘기했으니까요. 지명과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네. 제가 그 문건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제 추측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면 제가 청에 복귀한 후에 내용을 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변인데요. 더욱이나 더 웃긴 것이 PPT 떼어주세요. 한덕수 총리는 지난 8일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지명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한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이런 언론 발표문을 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헌법재판소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시죠? 지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법무부 장관님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시죠? 제가 일단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확인하고 그렇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저는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문에서 헌재는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다. 대행은 그렇다는 얘기죠.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가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판신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사실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판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헌법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입니다. 맞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한 설시가 있는 겁니다. 미리 예정된 기능과 가업의 수행, 그것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미리 예정된 업무의 수행인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현상 유지라는 부분도 과연 현상 유지가 어느 정도의 일을 현상 유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은 엄청난 일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을 권한대행이 한다? 그것도 2명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사고와 거리는 달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좀 공부를 저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교과서 어디를 뒤져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한 헌법 교과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장관님께서도 이 사법고시 할 때 헌법학자들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오래된 순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인 헌법학 561조, 허영 헌법에 의해 462조, 김철수 헌법학식론 1482조, 허한중 간추린 헌법 417조, 김하열 헌법강의 876조, 박영철 헌법학개론 649조, 한수웅 헌법학 1259조, 최용기 헌법 590조, 심경수 507조, 장영수 헌법학 507조. 어떤 헌법 교과서를 살펴봐도 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활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윤석열 쪽의 입장을 지지했던 허영 교수나 장영수 교수조차도 그렇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리 시의 경우에도 권한 대행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만큼 권한 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이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도대체 어디서 사과와 거리를 나눠서 대행의 업무 범위가 나뉜다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다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맨 마지막에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고리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고리시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그건 뭐냐면요. 그 내용 자체가 거리와 사고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고와 거리 시에 업무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빼고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리와 사고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헌법학자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몇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리와 사고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입법, 행정, 사법 세 부에서 세 분씩 추천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수반으로서 하는 부분은 입법과 사법부의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행정부 몫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좀 더 헌법을 저는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이나 어제 내려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려지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요건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처분 사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해대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그 결과는 존중하시죠?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좀 법무부 참모로서 너무 역할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었을 텐데 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장관님 정말 그 말 하실 자격은 없다고 봐요.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아니, 제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내란죄 가담 여부를 떠나서요. 장관님이 제가 뭘 했던 국조특위에 나와서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요. 도저히 제가 볼 땐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다른 주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하세요.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법무부 참모로서의 역할 너무 못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말고도 범죄 종합 세트입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당에서 윤석열 측근 비리 의혹을 찾아봤더니 100가지가 훌쩍 넘어요. 그냥 빨리 넘겨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예. 네, 4개월 전에 이 공직선거법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너무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공천 개입과 정치자금 문제가 있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불법 등록되지 않은 불법 선거 캠프 문제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직선거법 수사할 때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 운영이 밝혀지면 당선 무효용이 내려지죠. 보통 일반적으로요. 그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양형에 장관님. 대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수사해 보셨잖아요. 이중 사무 등록 수도는 굉장히 공직선거법에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선거법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양형 찾아보세요. 그것도 다 당선 무효용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남 에아랑 건물에서 불법 캠프가 차려졌다는 사실은 장관님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상명 검찰총장 사이 건물 아닙니까? 근데 장관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 되겠어요? 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왜 반드시 제가 안다고 생각하신지. 아니, 검찰총장 사이 그건 우리 법조계에서는 다 사실 알잖아요. 지금 건물주 김방흥, 김용식은 선거 당시 윤석열에게 1,000만 원 고액 후원했고, 또 김용식은 윤석열 결혼지대 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이입니다. 대선 이후에 김용식은 인수위 비서실을 근무했고 김방은은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이촉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증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의 절친 이철우 교수, 아주 절친이죠. 나도 강남마랑 사무실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여러 명의 얘기 들었다. PPT 띄워주세요. 이미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이 사무실에 오라는 윤석열의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문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관련자들 너무나 이 사무실에 드나들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 시작하면 저는 이 불법 선거사무소는 바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빨리 하시겠습니까?
검찰이 꼭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선거내 그 신고 내역에도 보면 이 선거사무소는 신고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로 23억 수익 냈다고 발표했죠. 아시죠? 그거는. 수사 보도 자료 내용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예? 장관님도 아시죠? 23억을 수익 냈다고 검찰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가논클럽 토론회에서 손해났다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얘기했고, 또 경선 토론회에서도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통장까지 들고 나와서 언론에서 손해났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증거가 명확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불러서 수사하면 바로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어요.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23억이라고 보도자료에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넘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하고 수사해서 종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도 증거관계 명백하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정보 명태균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복귀해서 오늘까지 사무실 출근을 온종일 한 게 한 2, 3일밖에 안 됩니다. 이틀, 3일, 그 다음에 하루는 여기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자란다면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얼마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더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예.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오세훈 시장과 비교해서 홍준표 전 시장 관련해서 조사가 전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 쪽에서 준 1억 원으로 김영선이 선거운동했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대구에서 수사 중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운동한다고 서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병 앞에서 같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